요즘 선생님이 유행이더라고요. 최 선생의 유럽 사랑. 이번에는 스위스 계좌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제보에 의해서 스포츠, 체육, 그다음에 성마, 그리고 문화 이쪽이었고 실질적으로 더 큰 이제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나타났다고 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국방, 외교 이쪽이 어마어마한 액수도 크고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3년 전부터 세탁을 의뢰를 받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신중하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에 의하면 스위스에서 돈 세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그 규모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결국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뭐 작은 집하고 호텔을 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지금은 돈을 세탁을 하는데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 계좌를 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그것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단순한 교육, 문화, 체육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방에까지 관여했다는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이 처음에는 F-16으로 했다가 이게 나중에 F-35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최순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스위스까지. 그렇죠. 그 돈이 미국에서 어떤 방위 산업체에서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의혹인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럽 사랑이라고 비춰본 게 원래 독일에 좀 잠시 몸을 맡겼다가 다시 이제 스위스는 가까우니까 또 거기 또 계좌까지 넣은 모양이네. 일단 의혹이 맞다면 심대 기자님. 근데 최순득 씨도 개인 재산 베트남으로 빼돌리더니 진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까? 박지원 씨가 국민의당을 하니까 아마 제보가 안민석 씨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큰 당했다 하고 싶은 생각. 제1야당이요? 네, 제1야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최순득 씨가 외교 행랑을 정말로 이용을 해서 돈을 빼돌렸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외교 행랑을 이용해 가지고 밀수라든가 담배 위조 지폐, 마야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나라라고 뭐 별거입니까? 뭐 이런 식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신 의원님. 네. 글쎄요, 스위스에서 어마어마한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이제 최순실 씨가 했는데, 근데 국내에선 또 개모임을 엄청 크게 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LCT, 이영복, 어저께 또 대통령께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뭐 이러셨는데, 이게 최순실 씨하고 이영복, LCT 회장하고 개모임을 했다는데, 이게 뭐 35년 전부터 됐다. 그래갖고 뭐, 유명인들, 유력인들 해갖고, 적게는 15명에서 많을 때는 한 30명 넘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뭐 한번 개 타면 1억 타고 그랬다는데 이게 사실 이분들이 돈이 없어갖고 개돈 타려고 여기 이 개를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들의 커넥션 만들기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개돈 붓고 개돈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을 한 게 아닌가. 최순실 씨 믿고 이제 청와대 믿고 민원 청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무슨 개를 한다 그랬더니 거기 그럼 최순실 얼굴을 한번 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싶네요. 이 모임의 개원인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많이 넣는 사람은 많이 넣지만 한 달에 한 200 넣는 사람은 200 넣고 그러지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런가 이 회장 그랬었는데 걔 젊어 늦게 탄다고 뭐 이런 얘기가 최순실은 이번에 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정확한 건. 예, 한 번에 타는 개돈이 무려 1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개원들이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개모임의 구성원 개원이 라인이 참 좋다. 최순실 씨가 라인이 좋다라고 했으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라인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LCT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혀서 이걸 물으니까 난 그 개하고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 개의 개주가 부산 사람이었나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속보에 왔더니만 부산에 있는 개주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개와 관련되는 모임이 나오고 아마 개상부 치부책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일 것이며 거기에 정말로 돈 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제3의 최순실 게이트로 가는 하나의 치부 장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교회 관련돼서는 이제 일종의 네트워킹이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에 얘기 나올 적에는 한 번에 부을 적에 400이 아니라 2천만 원씩 부어가지고 예. 엄청 20개로, 큰데요? 예, 20명 해서 20명 하잖아요. 그러면 4억이니까 한 번씩 탈 때마다 3억에서 4억씩 타는 그런 게 해가지고 예. 최순실씨가 또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독일에 그 피신해서 도망 다니면서 갯돈 넣은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고요. 이영복 회장도 갯돈 예. 넣고. 근데 그 시점으로 보면 이 최순실 씨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지금도 전부 감옥 안에서도 전부 저는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갯돈을 넣을 때가 그달만 넣은 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이 기밀을 알아차리고 도망가기를 준비하는 게 지금 사실은 6월 달부터거든요. 뭐 그렇겠죠. 6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3일 날 독일로 도망갔잖아요. 전부 예. 다 집 사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6, 7, 8, 9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갯돈을 탁탁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미 다 피신 계획까지 앞으로도 계획도 아마 최순실 씨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좀 민원자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많이 계산하고 주도면밀할 거라고 했죠, 최순실 씨가. 근데 채널의 단독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주도면밀한 대사입니까, 최 변호사님? 저는 무기징역인가요? 이걸 물어봤다는데. 예. 네, 결국 저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뇌물죄가 되고 뇌물죄가 금액이 뭐 3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른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 법정형이 무기 이상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저 말은 뭐냐면은 제가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징역 여기서 살아야 되는 지금 이제 60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 뭐 평균 나이가 80인데 앞으로 평생을 지금 감옥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을 얘기를 했는 건데 이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검찰로부터의 수사에 압박을 받고 있는 마음의 표출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참고인으로 가면 저런 압박을 안 받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물증을 대었을 때에 본인이 진술했는 것만으로도 이거 지금 무기징역으로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채널의 단독 보도 중에 저는 무기징역인가 이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단독 보도가 있는 게 변호인이 또 사임했습니다. 당분간 이경재 변호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변호사가 혼자 변호를 맡게 됐는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고립무원이고 저도 뭐 인력 편주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워하죠. 변호사 선임은 당사자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네, 아무래도 사임을 한 걸 보면 최순실 씨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좀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부정적인 여론을 견디기 힘들었기보다 사무실로 오는 항의 전화를 견디기 어려웠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무실로 저런 전화 네네, 많이 오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실제로 진모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그 서초동으로 가셔서 지금 예. 열심히 그 개인 사무실 하시는 그렇군요. 변호사님이신데요.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선택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만약에 마치 이제 우리 방송에도 전화가 오듯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데 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사건과의 의뢰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말 부득이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옛날에 지존파라 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는데 어쨌든 성난 어떤 그 국민의 민심을 보는 한 단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몰랐을까요? 엄청난 항의 전화가 본인 사무실에 빗발칠 거라는 거 모르고 변호 맡았을까요? 알고 했겠죠. 그런데 고액의 수임료도
그래 있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자고 했을 텐데 말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지금 바로 최 변호사처럼 그와 동조하는 의사인데 저기다가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시다시피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지만 그분은 한 번도 노예를 위해서 변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돈을 준 사람한테는 변호를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호인한테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스스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그럴 계기가 됐을 때는 그럼 그걸 어떤 논리로 그걸 요청을 할 건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쿨해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백범 김구 선생, 뭐 도산 안청화 선생 하지만 최순실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되는 건 알지만 그 부담이 되는 걸 본인 변호인이 받으면 괜찮지만 예. 그것을 일반인들이 전화를 해서 그 부담을 갖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마녀 사냥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예. 있다. 알겠습니다.